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중국의 특별히 최근례사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도에 있었던 천안문 사건은 이 홍콩 사태 이전의 그 민주화 운동으로 중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모택동 이후로 1946년 이후 공산당이 이렇게 모든 것을 천하를 지배한 줄 알았더니 젊은 대학생들 중심으로 천안문이 이렇게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때 많은 분들이 또 중국을 이렇게 탈출해서 미국 또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 진출했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보스턴에서 특별히 이렇게 유학을 할 때에 그때 이 천안문 사태 여기에 참석을 했다가 추방된 북경대학 학생 출신 또 여러 저 중국의 아주 모수한 학생들이죠. 이런 분들이 많이들 그 미국에 오셔서 보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또 저하고 같이 또 알바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많은 대화를 했고 그중에 일부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지금 중국에 가서 중요한 요직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건 이후에 또 중국은 중국대로 경제적으로 대국이 돼가지고 소위 G2가 되는 그런 성장까지 이루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는 중국의 G2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2가 과연 그다음 어느 나라가 될까 그에 대해서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제가 가겠습니다. 장쩌민, 리펑, 주릉지 등의 지도자들이 1990년대에 중국을 이끌었습니다. 중국은 이 시기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보여 1억 5천만 명에 달하는 빈민들을 가난에서 구제하였고 매년 11.2%라는 엄청난 그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2001년도에 미국에서는 그때 9.11 사태가 일어날 때입니다. 이때는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했고 2000년도에도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주석의 영도 하에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빠른 성장은 자원과 환경을 심각하게 고갈시켰고 사회적 빈부격차와 불안정과 같은 부작용을 함께 불러왔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2010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서 G2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2025년 이 시점으로 이제 이 G2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1인당 GNP가 4,000달러를 넘기는데 성공했고 기존의 계획보다 10년보다 앞당긴 시점에 목표를 이뤘다고 그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자인 이 시진핑은 2012년부터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13년째입니다. 시진핑은 주석의 3연임을 금지하는 헌법을 폐기하고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실시한 반부패 운동을 통하여 정적들을 숙청하고 1인 독재의 지위를 굳히는데 이렇게 성공을 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랬던 시진핑도 이제 군부 세력에 밀려서 지금은 상당히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한편 이 시진핑 시대 해외 중국 외교관들의 무례한 은행과 공격적인 태도는 타국의 전랑 왜고 또는 늑대 외교라고 불리며 타국민들의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이 우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후베이성.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우한 폐렴이라고 했다가 중국의 근위로 우한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이제 코로나 19, 코비드 19하고 이렇게
불렸던 것이죠. 근데 이 해에 우한시에 시진핑이 교회 정탑을 60개나 강제적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150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이런 후유증으로 우한 폐렴이 그곳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죠. 이게 선교사님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료들도 이거를 눈치를 채고 있을 정도입니다. 시진핑 조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955년 생입니다. 6월생. 그의 공식 직함이 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 이렇게 거쳐서 2020년 10월에는 마오쩌둥 이대 최초로 3연임이 확정돼서 현재 지금 뭐 거의 황제의 그런 수준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 주석아의 이제 국무원 총리는 리창이고 또 인민대회 여기에 위원장은 라오르지 그리고 이 협상회의 주석의 왕훈잉 전 저우창 한정 이런 분들이 지금 지도급에 있는데 이 중에 한 분이 우리 조선족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53년, 53년생이네요. 6월 15일입니다. 베이징시에서 태어났고, 이 시중신과 아내 자신의 이남 이녀로 이렇게 해서 그 외에 또 혼의 자식으로 시진핑이 다른 형제들을 제지하였다고 합니다. 농민운동가 출신의 이그 등소평에 의해서 시장적 개혁주의자로 발탁됐던 아버지 시중신은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의 서북부 변방 지역에서 비교적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였던 중국 공산당의 서북 지역의 혁명가이자 또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공신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의 국무원 부총리를 역임을 하였고 1962년도에는 소설 루즈산 이 비화 사건으로 모택동 마오쩌둥 정권에서 탄압을 받았고 베이징에서 산시성으로 강제로 좌천이 됐다고 합니다. 시진핑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문화 대혁명 시기를 넘어 이 화기평 이 집권 시까지 아주 많은 고초를 겪은 그 부친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 지방을 돌아다니며 자랐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에 따르면은 시진핑은 7년 동안 산시성에서 힘겹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진핑은 이 어릴 때부터 리더십이 있었던지 좌천되었던 곳에 산시성의 노동자들을 지도하고 최고의 생산량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가 입당에 10번이나 실패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그는 이 태자당 계열의 정치인 출신입니다. 1978년도 11기 삼중 전당대회에서 아버지 시중신은 중국 공산당 광동성 제2서기로 중국 공산당의 정치 무대에 복귀를 했고 후에 광동성 제1서기가 되었고 덩샤오핑의 이 사상 해방과 경제 개혁 실시에도 큰 영향을 하였다고 합니다. 시진핑은 1979년도에 이 칭화대학 화학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칭화대학은 우리 그 한국으로 말하면 연세대학과 같은 그리고 학부 졸업 후에 국무원 긍바오 이게 중국어 발음입니다만은 부총리의 비서로 정치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2001년도에는 칭화대학 인문사회학에서 중국 공산당의 1980년에서 1990년대 중국 농촌 경제 개혁 분야의 성공을 연구한 중국 농촌의 시장화 연구라는 논문으로 법학 박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허베이성 정딩현 당위원회 서기 또
부젠성 사면시 부시장, 또 부저우시 당위원회 서기 등 부젠성의 공직 생활을 거쳐서 2000년도에 부젠성 당위원회 서기, 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저당성 당, 골고루 이렇게 이거 요직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발전에도 많이 공헌을 세웠고 정치적 입지도 강화하면서 2007년도에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됐고 2008년도에는 국가부주석이 됐습니다. 현재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및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산당 중앙서기처의 서기 중앙당교 교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2012년 10월에는 18차 공산당 전국 대회 당대회를 계기로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 또 여기에 주석을 모두 거머쥐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진타오 이후로 그가 모든 이제 권력을 이때 13년 전에 거머쥐게 됐고, 그리고 2013년 3월 14일에는 공식적으로 그가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12년 전이죠. 중국이 시장 경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30여 년 개혁 개방으로 고도 성장을 해온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만년에 반부패 사정이 불과하다는 명문을 들어 그는 무엇보다도 수수와 또 청탁 문화 또 중국 미래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하며 부정부패 척결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이제 주석들 밑에 있던 관료들을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원자 바오부터 시작해서 뭐 저기 후진타오 밑에 있었던 것도 이제 장쩌민 밑에 있었던 것또이 마오쩌둥 저그이 증사오병 이런 그 당시 밑에 있던 많은 관료들을 부정부패 척결해라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밑에 한 네 줄 이제 갑니다. 그 당시 군 최고 지도부였던 거보슌과 또 시차이 허우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원자 바오가 한때 추천했던 차기 후보 수정 차이 전 충정시 당서기 겸 정치국 위원 등이 잇따라 숙청이 됐고, 이로 말미암아 상하이 방과 공청당 등 기존 계파가 급속히 퇴조했습니다. 당내 이게 부정부패에 연루됐던 후추나 등도 시진핑과 후진타오의 눈밖에 나면서 차기 주석이나 총리 후보 구도에서 멀어졌다고 합니다. 리콘장의 권력 약화는 시진핑의 측근이 다수를 점하는 이제 시자준, 시진핑 측근들이란 말인데 여기에 세력의 그 강화로 연결이 됩니다. 과도한 정치적인 과정을 거쳐서 포스트 시진핑 이 중공 그 권력의 차기 주석과 차기 총리 후보는 현재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지도자들 중에 발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쭉 이제 그장 참고하시고 그 당시에 이제 태자당, 공청당이 있는데 이 시진핑이 속해 있는 태자당이 지금은 주권을 쥐고 있는 것이죠. 이 부인은 평리 위안입니다. 이분은 국민 가수 출신이에요. 이분의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모차르트 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크리스찬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알렐루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그 시진핑도 기독에 대해서 우호적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 부인은 많은 고생 후에 성장한 국가 주석 시진핑의 능력과 더불어 당 원로이자 개혁 개방의 설계자 중에 하나였던 개혁가 출신의 아버지 시중실의 공적 때문에도 장쩌민과 후진타오 등에서 모든 정치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던 시기에 그때 이제 이 시진핑과 결혼하고 또 여기에 개혁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부인이 실종됐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직 확인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뭐 이런 것이 외신 보도에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중국 북경 그 내부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5월 14일 날 러시아가 이제 전성절 2차 대전 승리했다고 축하하는 그 모임에 이 특별히 시진핑이 거기 공식 사절단으로 가서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걸 계기로 이번 9월 3일 날에는 이제 이 중국이 전성절이라고 80주년, 우리가 이제 광복 80주년 기념하듯이 그들도 이제 일본에 그들이 이제 승리했다고 전성절 이거를 지킵니다. 9월 3일 날. 이때에 푸틴을 초청했다고 그래요. 푸틴이 온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지금 트럼프도 초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새 정상이 그때 모이게 된다면 오늘 새벽에도 우리 한국 시간은 새벽 뭐 2시 반인가 우리 미국 시간에 그 오후 1시 14분 이게 우리 여기 시간은 그렇게 되는데 저도 이제 일어나서 1시간 15분을 쭉 다 그 미 한국과 미국의 그 정상 외교 회담을 제가 쭉 이렇게 다 듣게 됐습니다. 여기도 중국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중국도 방문하고 싶고 또 시진핑도 꼭 만나고 싶다. 그런 얘기도 지금 전하는데 만약에 이 전성들 때에 새 정상이 만나게 되면 제2 얄타 회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분단을 했던 제1 얄타 회담 그것은 분단 남북으로 이렇게 갈려졌지만 이번 만약에 이것이 잘 성사가 된다면 남북 통일 문제까지 이것을 거론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예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중국 전성절의 공식 명칭은 중국 인민 항쟁 전쟁 승리 기념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정부가 무조건 항복했지 않습니까? 미국 함대에서. 그래서 서명하고 그다음 포츠담 선언과 또 무조건 항복을 수락한다고 선언합니다. 일본 정부는 그해 9월 2일 중국 인민항쟁전쟁에도 항복한다는 문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국민당 정부는 결의문을 통해서 9월 3일을 전성일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지키듯이 중국은 전성절을 9월 3일 날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전성절에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러시아 군인들이 2차 세계대전 중에 구 소련이 나치 독일에 승리한 지 80주년을 기념하여 2025년 5월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전성절을 기념할 때 그때 시진핑이 참석하고 축사를 했다고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5월 14일이 아니고 5월 9일이네요. 리커창 얘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이분은요, 68세에 2년 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근데 돌아가신 이게 아마도 시진핑이 연루되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얘기가 거의 이렇게 정설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리컨창은 차기 주석감이었거든요. 중앙기율검사위 이외의 공안과 검찰, 법원 권력까지 쥔 시진핑은 집권 초기 이 저우융캉을 비롯한 범 상하이방 그 인사들을 대거 부패 혐의로 낙마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계에서 장쯔민 등 중국 주석의 막후 영향력을 바탕으로 지분을 행사해온 상하이방은 결국 작년 11월 30일 장쯔민 사망과 함께 몰락을 했습니다. 공청당 역시 후진타오 그 영향한 공청당 이 후진타오 전 국가 주석이 2012년 2012년 퇴임 후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진핑은 견제할 힘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시진핑 독보 시대를 이제 연 거지요. 후진타오 국가주석 당시 상무부총리로서 이제 전 중층시 당서기와 함께
전 주석의 뒤를 이어갈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분이 리크창. 그래서 이 시진핑의 견제로 실권을 잃은 총리로 전전하다가 임기를 마친 뒤 2023년 10월 27일 상하이시 부동신구에서 독사를 당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를 계기로 공신당도 설 자리를 잃은 듯한 합니다. 그래서 리쿤창이 이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참 아까워하는 분, 이분이 참 차기 그 총리로서 이 저 주석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분인데 이 리쿤창입니다. 이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과 2살 이렇게 아래더라고요. 55년생이니까. 우리 중국 하면 최근래사에 천안문 사태 이후로 크게 또 박해 사건이 있었던 것이 파룬궁 핍박이었습니다. 이 파룬궁이라는 것은 이제 진, 선, 인이라는 생활 속에 그들이 이제 뭐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참을 인자 이거를 이념으로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 1990년대 중국의 사회 도덕을 개선하고 국가 복원에 큰 이바지를 해왔습니다. 이런 파룬궁의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들이 이 파룬궁의 숫자가 중국 공산당 7천만의 수를 초월을 할 때부터 박해를 합니다. 무조건 공산당보다도 수가 더 많으면 박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룬궁이 그렇게 당했고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강제 수용소에 보내고 감옥에 감금해서 고문과 죽음에 이제 직면하게 했는 것인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폭력과 투쟁 또 독재를 존립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보다 수고가 더 많으면 핍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998년도 중국 정부 조사에 따르면 당시 파룬궁 수존자가 7천에서 1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 당원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이게 하나의 핍박의 수가 된 겁니다. 미국의 위클리프 월드 뉴스도 당시 파룬궁 수존자를 6,500만 정도로 추산했을까요? 1992년도에는 파룬궁 공개 이 전수 이후에 7년 만에 이루어진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봤다고 그럽니다. 이런 성장이 이제 중국 공산당을 자극하게 되고 결국은 가장 위협하는 단체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일당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단체, 종교, 언론, 교육기관을 통제하기를 원했고 자신들보다 더 큰 단체를 용납하지 않으면 이 탄압이 됐습니다. 이 파룬궁 박해는 당시 중국 공산당 총석이 장점인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지만 당시 주룽지 총리는 정치국 상무위원회 다른 구성원들은 이 파룬궁이 평화적이고 정치적 야망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시작됐던 파룬궁의 탄압이 결국은 대도시의 데모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또 척결이 되니까 대거 이분들이 미국 많이들 오셨습니다. 그 미국에도 지금 곳곳에 파룬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 같은 데 아침에 가보면은 아침 그들이 체조하는 거죠. 그런 것이며 이런 것이 지금도 이 중국 분들이 모이는 데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리흥즈와 이념의 차이 요거 한번 또 읽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중국의 모든 종교와 영적인 수행은 당의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정책에 어긋나지 않아야 이를 거부한다며 탄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교회가 삼자 교회 허용을 합니다. 중국의 그 당의 이념과 같으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다 여기에 지하교회 또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삼자교회 이외 그런 교회는 다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공산당 지도자들은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대립되는 팔원군의 진선인 원칙 및 팔원군 수련자들의 부처나 신에 대한 믿음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중국 공산당 관영 언론 신화통신은 박해가 시작된 이후에 리옹저 팔원군의 창세자입니다. 이분의 설법은 사회주의 윤리와 문화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에 대한 그런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요 다음 이제 자료는 우리 제가 지난 달에 그 필라델피아에 가서 만났던 리충곤 박사님의 그분의 그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그거를 좀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미국의 지금 세계 대전략은 최대의 도전자인 중국을 제압함으로써 미국의 패권을 오래오래 유지하는 것. 미국은 이미 냉전 직후부터 이 문제가 대처가 됩니다. 미국은 중국의 전략적 도전에 이미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인도, 베트남과의 탁월한 우호관계, 또 몽골과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문제를 동맹국과 함께 다룰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바이든 행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중국적인 것을 솟구쳐내는 작업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 새벽에 우리 한미 정상 회담에서도 이 중국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이 트럼프는 점잖게 뭐 중국과 같이 가기를 원한다. 뭐 중국의 그 아주 좋은 얘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내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통일에 대한 문제가 가장 근데 이 한반도 붕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박성조 한반도 붕괴 위기의 남북 관계 그 새로운 전략인데 여기서 이 저자는 누가 나에게 독일 통일을 이루어낸다면 요인이 무엇이냐 세 가지로 요약한다. 미국의 지원, 소독의 경제력 그리고 소독인의 단결인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의 지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상황에도 그대로 이것이 적용돼서 우리가 진실로 통일을 원한다면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의 내용입니다. 이충근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1951년생이시고 연세대학교도 저보다 2년 이렇게 선배 되시더라고요. 동북 안보 경제 구도 요게 이제 현재 요 시대보다 조금 앞선 시대 이때는 미국이 중국과 우호적으로 지내던 시절입니다. 이때 한국은 안미 경중 즉 미국과는 한미 동맹으로 이렇게 해서 경제 안보 여기에 이제 준하고 경제는 또 중국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현재는 21세기 신냉정에서 조금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한미 관계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진영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이때 중국이 분노를 안 겁니다. 그래서 각종 부정선거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한국의 내정 간섭까지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미국과의 우애와 파트너십은 독일 대외 정책의 근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통일이라는 선물이 주어질 때에 미국의 결정적인 힘과 의무를 깨달았습니다. 동구 사회주의적인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불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순간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었던 나라가 없었습니다. 미국처럼. 그래서 이거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그는 이제 1995년 5월 14일에 여기서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이 헬버트 콜 수상의 그런 연설. 통일의 날이 가까우고 있는데 역사상 모든 통일은 우수한 체제가 열악한 체제를 흡수하는 방법으로 이뤘습니다.
여러분, 더 서독과 독일이 통일이 됐어요. 그 통일이 됐던 이 나라의 지금 통일 도굴의 깃발이 구서독 깃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독이 훨씬 경제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던 것이죠. 근데 월남과 월맹 시절 봅시다. 통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월남이 망하고 월맹이 이제 승리했던. 그래서 이 국가도 자동적으로 월맹의 이게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과 인공기, 이 태극기가 이제 통일이 되는 그날 우리는 어느 쪽을 이제 택하겠습니까? 역시 힘 있는 나라 것입니다. 지금 이게 한반도 이렇게 지도를 그려놓고 이게 우리가 올림픽 입장할 때라든지 이렇게 뭐 우리 그 가상의 통일된 그런 걸로 깃발을 우리가 사용했지만 이거는 사용 안 될 겁니다. 안 되고 태극기가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통일된 한국의 나라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자, 중국 국가 대전략의 기조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maintaining the balance of power in Europe and Asia. 그 유럽과 아시아의 권력의 밸런스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There should be no dominant power. 어디든 이렇게 장악하는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헤게모니 파워지는 게 어디 아시아와 유럽에 그렇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소한 미국 편에 묶어준다는 정책을 쓰는 거예요. 미국의 대전략, Essence of American Grand Strategy에 여기에 보면은 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힘의 균형을 미국 중심으로 이룬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미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한 이후에 불변의 미국 국가 대전략 여기에 보면 Permanent National Grand Strategy of United States of America after becoming a great power.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great again 이게 미국이 다시 최우선 국가가 된다. 그 다음 목표가 뭐겠습니까? 미국 중심한 자유 민주주의 이 체대로 이 세계를 재편시키자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시대의 미국 해군이 상대적인 측면에서도 막강함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지프 나이 교수는 2014년 현재 미국 해군력은 어, 미국 다음으로 이제 강한 해군 17개국의 해군을 다 합쳐놓은 방은 강하다는 이런 저서를 있었대요. American Century of라는 거기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번에도 우리 안미 정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정말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뭐 관세도 많이 올리고 또 이제 국방위 방위도 많이 올리고 다 그랬습니다만은 여기에 에, 미국이 한국에 어, 특별히 자기들 해군 또 잠수함 이거를 고쳐주는 이런 것으로 한국 기업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필라델피아에 가니까 한화에서 이거를 맡았더라고요. 필라델피아 그 항구에 이 한화가 엄청나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뭐 수백 명이 앞으로 더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각 이민교회에 이 한화 직원들이 여러 가정들이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로 미국 함대 7함대 소유 유로 보급함 유코남이 지난 3월 6일 날 여기에 그 입항을 하고 하나의 것이 직접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은요 자기 나라에서 해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때는 또 중국에 맡겼더니 자꾸 중국에서는 이거를 기술을 빼가고 있어서 한국보다도 중국보다 한국이 훨씬 기술이 이제 우수하다는 것을 평가가 되고 지금 한국 쪽으로 조선이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또 조선이 한때는 중국으로 많이 쏠렸는데 여기 이제 이분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이 처칠 영국에 수상했던 처칠은 이 서구 자유주의 문명을 지켰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트럼프 역시 서구 자유 문명을 소환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취임식 축하의 마지막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퍼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가 당선되는 순간 우리 작년 11월 5일 날 제가 그때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었는데 그때 당선 순간 그때 울려 퍼진 것이 How Great Thou Art 이 찬송이 미국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트럼프는 이제 전쟁 억제력 회복과 현실주의적인 전략 목표와 상업 외교로 미국의 지위를 회복하는데 이분이 지금 두 개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잠시시키는 회의를 곧 또 합니다. 또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잠시시키는 그것도 곧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전쟁 잠식이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조만간에 또 이렇게 전쟁을 잠식하고 통일되는 그 물꼬가 곧 트여질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미국의 정가의 흐름입니다. 이 트럼프의 위력에 이거 이분이 그 당선자 입장에서 이 캐나다 트리도 방문을 해서 캐나다를 미국의 51개 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이후에 이게 이 트리도 수상이 그냥 사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하자 캐나다에서는 새로운 수상을 이렇게 선출하게 되는 이런 것으로 이만큼 트럼프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또 지금 이란 핵심 공격을 해가지고 이란은 지금 석유도 또 가스, 천연가스도 지금 더 이상 생산을 못합니다. 그 파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핵시설도 마찬가지고 뭐 하루에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북한이든 어디든 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죠. 그 미국의 완전 패권 확보 전략이 실행 중에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온 타이틀에도 트럼프, Chinese troops deployed in 파나마. 이 파나마에 가보면 파나마 운하에 중국 군대가 그 점령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지금 그 꼴을 못 봅니다. 이거를 다시 미국이 점령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할 거예요. 그렇게 이러는데 이런 그 세계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 전국이 21세기 세계 정치는 이제 이거 이제 전문가들의 그런 이제 구상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거를 유라시안 딕테이터십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부 다 이게 다 독재자들이 이렇게 쥐고 있는 이거를 유라시안 딕테이터십 요거 세력과 미국, 일본, 나토, 또 호주, 인도, 대한민국 이 자유세계 요거와의 전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원 외교부 보면은 우선순위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순으로 이제 그들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운동들 이게 이제 하원위원회에서 지금 여기 하원위원 되시는 마이클 맥콜이라는 이분이 주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쟁에 지금 이거는 뭐 아주 지하에 뭐 150m 이상 뚫고 가서 이 파괴해버리는 이 파이어 파워 이게 이제 벙커 바스터라고 그럽니다. 이런 위력이 이번에도 이란에 이제 나왔죠. 이게 이런 게 무시합니다. 이게 뭐 평양에 하나 떨어지면 북평양이 작살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규제로 지금 점점 세계가 가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 이때 이제 시진핑의 가장 월스트 나인베어, 그러니까 악몽이 이제 이 벙커 바스트 공격이었습니다. 그 이걸 보고 지금 굉장히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이란이 저렇게 많이 발전되고 많이 투자를 했던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굉장히 이란을 들여서 그렇게 많이 핵시설도 지원해주고 또 이렇게 이 미국을 앞세우고 또 이스라엘과 각을 세우고 이제 그렇게 지원했는데 이게 이제 파괴가 되니까 시진핑이 완전히 힘을 확 잃게 되는 겁니다.
이란은 지금 석유와 가스가 없답니다. 이들의 저장 시설이 다 폭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이란으로서는 큰일입니다. North Korea refusing to accept the Trump letter aimed at the restarting dialogues. 소스 이렇게 나오는데 북한이 언제까지 트럼프의 이런 화해 제스처를 이렇게 사양할까요? 이게 이제 북한이 오히려 자기들이 와달라고 또 만나주겠다고 이런 날이 곧 가까이 옵니다. 오늘도 정상회담에서 나왔지만은 트럼프가 한국에 곧 다시 오고 싶다는 겁니다.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여러 각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김정은도 이게 지하본가 파괴한 그런 일이며 요즘 또 드론 공격이 있어가지고 미국 거기서는 1시간 내로 김정은 정하는 것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 하마스 지도부 바로 그들이 공격한 거, 그저 우리 전쟁을 통해서 지금 보잖아요. 지금 미국은 마음 먹었다면 이게 다 된다는 겁니다. 이거 북한에서 모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미국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미국은 이미 백두혈통 이 집안 김정은이 이 집안 뭐 70명인가 80명 이들을 위해서 뭐 미국 모처에 아주 그런 장소를 정해서 그들이 와서 평생 편안하게 지내고 그들의 목숨도 다 이렇게 안보를 지켜주는 그런 플랜으로 이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빼내고 이제 거기 바로 북한 지도할 몇 사람 이제 이 미국에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정보를 집어넣고 미국 군대가 북한으로 간대요. 그래서 미국 군대가 북한에도 주둔을 하고 이래서 이제 이 중국의 그런 영향력에서 점점 미국으로 끌어오겠다는 이런 이제 방침을 세우는 것인데 뭔가 이렇게 이제 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는 unconditional surrender 무조건 이제 항복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후 통첩이 일선 얼마 후에 바로 미국 군사가 개입되면 끝장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지하 벙커 공격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인공위성에서 딱 골라가지고 이거를 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명중입니다. 명중. China after communism. 자, 공산당이 이후에 중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7월 중순 이 공산주의가 붕괴된 중국에 대해서 이미 벌써 이 미국 의회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슨 인스티튜트는 리서치 오거나이제이션인데 Promoting American Leadership for a Secure, Free and Prosperous Future. 그래서 1961년도에 세워진 그런 연구소는 이미 이거를 연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중국에서 다시 OSS 작전을 전개하라. 중국 붕괴 후에는 미국 특수작전 병력의 역할이 이렇다. 또 중국 붕괴 이후에 생물학전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또 중국 붕괴 후에 중국의 재정 체제 재개 재구축으로 이렇게 이런 사유와 분산화 이런 것으로 이미 지금 저서도 나와 있고 전략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맨 밑에 보면은 중국 인민해방군 그리고 중국 무장경찰 인민민병대 장악 및 재구조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스파이 대 스파이 대 스파이 이걸로 이제 중국 공산당 이제 이게 파괴 시 그 후에 있을 이것까지 준비가 다 돼 있고 인권 문제 다루고 중국에서 진실과 화해 과정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헌법 제정을 위한 회의 개혁 이런 거 봅니다. 오늘 아침 우리 한미 정상회담 이거 명칭이 조금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은 아니죠. 오피셜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실무회담이었죠. 이것이 여러분들 눈치를 채신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트럼프의 그 발언이나 그 모든 분위기 또 이어서 경제인들의 그런 실무회담 이런 모든 분위기가 무엇으로 나가는가 하면 지금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중국이 붕괴가 되고 세계의 질서가 재편성될 때에 한국을 어떻게 다룰 것이고 그걸 또 어떻게 통일시켜서 통일된 한국을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다룰 것인가. 그 문제를 함께 포함한 그랜즈 프로젝트 하에 오늘 만남이었어요. 그게 오늘 여기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할 것도 없고 사실 이 큰 틀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김정은이를 만나자는 것도 다 그 플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앞으로 5년 내로 이것이 다 이루어질 건데 그때 이제 보시면은 이게 세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좌우지간 이제 중국이 이제 붕괴가 이제 공산당이 붕괴가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중국이 처음에는 한 5개 나라로 나눠진대요. 결국은 15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것도 지금 이미 다 수립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김정은이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군 3만 명을 추가 파병한다. 2월 달에 뉴스입니다. 이거 차이나에서 our enemy라고 이제 이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Time to get tough. 이제 강경 정책이 나아갑니다. 이 IMF의 중국과 그 미국의 그 성장을 보면은 2025년만 해도 중국이 2만 달러 이 시대, 지금 미국은 8만 달러 IMF입니다. 이게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중국은 심각한 이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아파트가 불필요한 게 1억 개 이상 세워져서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뭐 너무 많이 이렇게 아파트를 지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뭐 아무리 인류대학 나와도 직업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이거 소모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 이 백화점마다 텅텅 비고 고속철도가 텅텅 비고 공항이 텅텅 비고 있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민심이 이렇게 흉흉하고 이제 군부 이들이 이제는 시진핑을 아예 몰아내려고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이런 중국과 이제 미국이 2016년만 해도 상당히 지원 지투로 이렇게 비슷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시대가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이제 고선 창이며 또 이제 모스 탄. 이 모스라는 말은 이제 모지스입니다. 그 탄의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지었어요. 그 모지스 탄입니다. 이거를 이제 모세라는 말을 좀 감추기 위해서 그냥 모스라고 이랬는데 단 모세 그 이런 핵심적인 인물들과 함께 차후에 이 유로 아시안 이 세계를 지금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정 기간 동안 미국을 능가한 적도 있습니다. 2008년도 가을 미국 월스트리트이 붕괴가 됐죠.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결정적인 승리를 말하게 된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피크를 이룬 때가 있었는데 우한 패한으로 이것이 이제 내려막기를 걷게 됩니다. 패권국이 도중국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굴복된 것은 없다고 그럽니다. 중국의 도전에 결국 평화적으로 굴복한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이. 미국은 지금도 엄청난 석유만 해도요. 미국 혼자만 쓸 수 있는 것이 100년 이상의 석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트럼프가 이재명에게 그 알래스카 거기도 석유도 많고 천연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한국이 어디 멀리 가서 사오지 말고 알래스카 그거를 사서 가라는 거죠. 그런 미국 거를 충분히 활용하라는 겁니다. 또 미국은 충분히 또 한국에 그만큼 보상할 테니까 그런 어떤 덕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은 좌우지간 미국이 엄청난 잠재력이 많은 나라입니다. 골든 창의 자료에 보면 We should all follow
등 지오핑 어드바이서 코트 스테이트 이벤트. 그래서 이게 중국이 어느 날 초강대국이 되어 깡패처럼 굴고 남을 침략하고 모든 곳에 인민들을 착시한다면 그때 세계는 이를 다 아주 밝히고 반대하고 깨부수어야 할 것이라는 등소평의 얘기를 이제 인용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의 현실을 잘 표현한 그림입니다. 국가들의 경쟁은 스포츠 경기에 공정한 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가는 나라가 후발주자에게 평화적으로 자리를 내준 적이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도전국이 전쟁 없이 패권국의 자리를 차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꿈은 이제 다 허망된 꿈으로 이제 중국몽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렌젤 존이라고 이 중국이 이렇게 그 미국의 가장 아주 그런 괴롭히는 정으로 conflict with China입니다. 자, 이런 것에 중국은 어떻게 실패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벌써 구체적인 진단도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상대적인 힘을 절정에 올랐고 이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Will soon start to fade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쟁에 빠져들지도 모를 진정한 위험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게 투키데데스가 제시한 힘의 전위의 산유물이라고 합니다. Is best thought of instead as 이게 피킹 가장 이게 최고적으로 가는 파워 트랩 여기에 대신에 그들이 이제 이거를 통과하는 오히려 힘의 정점이 올랐을 때 이것이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쟁의 발발이 높아졌다. 역사에서 교훈을 넣는다면 힘의 몰락으로 인해 전쟁을 시도할 것이라는 나라는 중국이지 미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쟁도 해보지도 못하고 이제 망하는. 그래서 이제 월드 어벤스 이제 그 어벤던스 차이나 이게 중국을 세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그 아프리카 54개 나라가 중국의 빚을 빌려가 다 그들의 소국이 되지만 중국이 막상 그들에게 해준 혜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같은 동양 사람으로 와서 우물도 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돈도 주고 땅도 주고 이런 나라가 있는데 보니 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국의 유물을 갖고 있던 이들이 한국에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 아프리카 정상을 다 54개국 정상을 한국에 초청해서 서밋 미팅을 가졌죠. 그때에 48개국 정상들이 왔습니다. 6개 정상에서는 자기 국가 내부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 때문에 못 오셨지 다 54개 국가들이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런 구도로 갔을 때 굉장히 그게 중국을 자극한 겁니다. 그게 아마 결정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그게 그 결정타를 날리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세계가 지금 이 중국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는 이게 이 보잉사 여기 제조품 수입을 이게 시진핑이 이거를 금지했어요. 이거 미국과 각을 세운다고. 금지하면 어디서 이거를 사옵니까? 참 이것도 자살골의 그 영향이거든요. 자, 우리 시진핑이 베트남에 이제 구애를 합니다. 베트남에 가서 자기 편에 대대하려고 동남아를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남아도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친중국 쪽으로 선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보험이사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모든 이게 날개 부품들 이것이 생산되는 나라별로 이렇게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다 이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인데 여기서 생산되는 것을 중국이 금지하면은 이게 뭐 자기들이 타고 있는 비행기의 안전도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중국의 관세 폭탄을 비난하지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관세가 적은 편에
속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4월 2일자에 중국은 67% 불입됐는데 미국은 34%, 5월 12일 제네바 잠정 이후에 중국은 10% 부담하고 미국은 그래도 30%. 그 중국 시장 개방 일단 미국의 승리로 끝나고 있는 이 도표가 쭉 관세 전쟁에 지금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뉴 트립스 이거 관세 could be a fatal blow to China, 차이나의 그 에코노미 이 경제를 아주 치명적으로 이렇게 강타하는데 새로운 관세 정책이 작용하겠다는 겁니다. 로켓에 연료 대신에 물을 넣겠다고 중국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 중국다운 중국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 이그들은 결국 자멸할 수밖에 없는 China Dim Economic Prospects. 중국 경제는 이제 희생 불능 수준으로 최악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 아파트를 다 채우려면 30억 명의 인구가 필요할 정도로 지금 1억 개 이상의 아파트가 아무 여기는 저 고속철도입니다. 이게 한때 텅텅 다 찼던 이것이 지금 관객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 이게 중국의 현실이에요. 뭐 각 공항마다도 다 그렇습니다. 이 끝장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분들이 이렇게 다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 경제의 몰락해서 텅 빈 쇼핑몰 보십시오. 이게 뭐 물건 사러 온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고 가게는 다 문 닫고 실업자들만 넘치는 이게 지금 중국의 현실입니다. 21세기 가장 급진전했던 군사비 정액이 중국에서 이루어졌는데 아시아에서는 물론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방비 증강도 이제는 경제가 뒷바탕을 뒷받침을 못하니 이것도 이제는 거품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2012년 취임 후 2022년까지 중국의 주요 군함을 273척에서 328척으로 늘렸습니다. 늘어봤댔자 뭐합니까? 시진핑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인데 이 앞에 시진 바로 뒤에 있는 이분이 군부 실무자입니다. 장유사라고. 이 장군이 2025년 3월 이게 인민대회 폐막식에서 시진핑 앞에 쳐다보고 이분이 이제 인사하고 있을 때 이분을 향하여 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이게 사진에 포착이 된 겁니다. 지금 또 이게 진행형이에요. 지금 이 군부 세력이 더 이상 지금 시진핑에게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브라질에서 열렸던 그런 이제 회담 여기에 사진들 결국 이제 고든창의 그런 이제 에스에서 이 시진핑 스킵드 더 브릭스 서밋 비코자 아까 그 브라질의 그거를 이게 스킵했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에, 중국이 민주화될 가능성이 있느냐? 임파서블 없다는 것이죠. 위글과 티벳은 독립할 가능성이 있느냐? 예스. 혹시 만주도 독립할 가능성이 있냐? 예스. 이게 고든창의 전망입니다. 이 차이나 중간에 빨간 그 부분만이 한족 중심입니다. 나머지 이제 해체가 될 때는 저기 우리 코리아 위에 있는 만주, 옛날 우리 만주입니다. 조선족들, 만추리아 이게 해방이 됩니다. 이너 몽골리언, 내몽고가 이제 해방이 됩니다. 이스트 투르키스탄, 그 동투르가 이렇게 해방이 됩니다. 티벳이 해방될 겁니다. 칸토니아 이게 해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해 이족 계통에 이것이 해방이 될 것입니다. 그 이렇게 이제 앞으로 되는 것이 이게 전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2025년도 여기에 이제 그 세계 10대국의 이런 그 전망이 나오는데 중국은 여기에 2위입니다만은 현재 이것이 이제 점차
떨어져서 앞으로 이 G2를 대신할 나라가 통일된 한국이 아니겠느냐. 그게 미래 학자들이 전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 앞의 항공모함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내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예고된 정말 고위급 대탈출이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이제 김정은이 주치도 지금 탈북해 버렸죠. 자금줄을 쥐고 있는 분도 탈북해 버렸죠. 또 여기에 중요한 그런 이제 외교관들도 탈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게 막 도미노 현상처럼 지금 북한이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외부의 뉴스를 잘 안 나와서 그래요. 북한이 자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쟁은 평생도 꿈을 못. 이 유튜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좀 올립니다. 김정은이가 또 사망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잠적했다는 것이죠. 북한에서 이제 병에서 이상한 소문. 그래서 사실 짝퉁 김정은이가 몇 명 다닌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들. 1990년 초반에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에 약 300만 명이 죽었는데 이유는 뭘까요? 김정일이가 자기 아버지 김일성이가 모택동하고 이렇게 여백을 맺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북한에 그거 할 때는 이제 그들이 식량을 잘 원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일이가 주체상을 강조하고 외부의 도움을 안 넣는다고 이제 함으로 그때부터 외부의 식량이 이게 원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300만의 아사자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렇게 죽었던 시신들 참 인구의 12%가 죽었으니 말이죠. 고난의 대행진 북한의 워크아웃이라는 이런 내용들 이게 지금 한국과 이 북한의 통일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미국 학자들의 견해들입니다. 그들이 옛날 평양 신화교회가 있고 평양 장대현 교회가 있던 이곳에 두 부자의 동상을 세워놓고 이제 또 앞으로 여기 옆에 또 김정은이가 또 세운대요.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데 참 이게 높이가요 23m입니다. 느부갓네살 그거 높이보다 더 높아요. 만수대 언덕에 있는 이 동상에 금불상처럼 금을 입혔는데 사용된 금만 37g의 금을 입혔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다 이제 내려서 평양시내 끌고 다닐 날이 곧 얼마 후에 이제 임박할 겁니다. 김일성이 한때 만주에서 마적 두목 활동했던 이것이 다 소개가 되고 있죠. CIA 정보에 다 나옵니다. 북한 김일성 생일 대날정에서 4.19로 4.15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제는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이거를 지우고 자기가 이제 여기에 주역을 감당하겠다고 김정은이는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춘궁기 맞은 북 그때 이거를 이제 주체 연호를 2025년 달력에서부터 이제는 주초 연례를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거를 삭제하고 이제 김정은이 체제로 굳혀가겠다.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북한의 지금 어려운 경제 현실을 여기서 폭로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자, 남북한의 출발점 우리 노스 사우스 코리아에 이렇게 좀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지났네요.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우리 북한의 내부의 문제 조금 더 살펴보고 이제 중국의 마지막을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